12쪽을 한번 보셔요. 12쪽에 거기 보면 매도의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되어 있죠. 그럼요,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민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수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립요건 말고 오른쪽에 보면 효력요건이 되어 있죠. 효력요건이 되어 있죠. 그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나중에 암기를 꼭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 아까 10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10문제가 이 효력요건에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요, 민법 총칙의 목차란 말이죠.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적당히 얘기하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적당히 얘기할 정도가 아니고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을 또 연결시키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법률 요건에 되어 있죠. 그럼 법률 요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뭐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보기로 했죠. 자, 법률 행위.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보기 전에요, 이런 큰 그림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가 나눴잖아요. 그래서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는요, 어떻게 나눈다? 법률 행위는 먼저 성립을 해야 돼요.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이것을 불성립이라고 하고요. 성립했으면 여기서 성립했죠? 여기서 효력을 보는 효력요건. 성립했으면 이제 효력요건을 봐요. 효력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갖췄으면 유효이고요. 갖추지 못했으면 무효 또는 뭐라 한다? 취소. 이렇게 얘기해요. 취소. 알겠죠? 무효 취소 이렇게. 그래서 이건 성립요건이고요.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효력이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효, 취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여러분요, 법률행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크게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면 이게 길어지거든요. 항상 여러분 주소를요, 주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따라오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보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요건은 뭐냐면 일반적 성립요건하고요, 특별 성립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를 이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계약. 성립을 뭐라죠? 체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체결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자,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먼저요,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의사표시 이렇게. 그런데 여기 당사자는요, 당사자는 여기서 갑하고 을을 얘기하는 것이고, 목적은요, 대금하고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표시는요, 청약과 승낙을 얘기를 해요. 청약과 승낙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이런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립이라고 얘기하고요, 갖추지 않았을 때 이것을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성립이잖아요. 성립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뭐란다? 효력이라고 하죠. 효력요건요. 그것을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효력요건 중에서 또 뭐가 있냐? 일반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게 먼저 그려놨잖아요.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이고, 됐죠? 불성립이면 이걸 뭐라 한다? 불성립, 이것을 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 한다? 무. 아무것도 없다. 무. 이렇게 무. 그럼요, 무하고 무효라고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무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고, 알겠죠? 무효는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없다 이 말이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는, 계약은 법률행위죠. 성립했단 말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있잖아요. 계약을 체결할 때, 죄송해요. 아까 여기 누가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채권자가 되어 있네요. 잘못됐어요. 알겠죠? 여기가 채권자 잘못됐네요. 아까 물건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넘겨줄 사람 뭐라 한다? 채무자. 넘겨받을 사람 뭐라 한다? 채권자. 이렇게 채권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하고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대금 돈을 가지고 또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돈을 주니까 채무자, 돈을 받으니까 채권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채무자, 채권자를 얘기할 때는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주죠. 채무자. 매수인은 물건을 넘겨받죠.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잠깐 이거 치우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이 청약과 승낙에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을이요 17살이에요 17살. 그 다음에요 여기요 갑이죠. 갑이요 술이 만취가 됐어요. 여기는 17살이고요 술이 만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에서 두 사람이 계약을 했죠. 이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한 목적이 뭐죠? 계약을 한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이 계약을 왜 했을까요? 계약은 법률행위죠. 계약을 이걸 왜 했을까요? 이걸 법률 효과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러면 하고 나서 수강계약 왜 했어요? 수강계약 왜 했어? 강의 들으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집 한다고 계약을 왜 했어요? 집 살려고. 이 사람은 돈 벌려고. 그래서 계약의 목적은 뭐냐? 법률 효과를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의 목적. 이 법률 효과가 뭐죠? 대금하고 뭐죠? 등기잖아요. 갑은 대금이고 을은 등기잖아요. 이것을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을 뭐라고 그래?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률 행위의 목적, 계약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봐봐요. 이걸 법률효과 대금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 계약을 법률행위인데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이것을 내용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렵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똑같은 말을 달리 쓴단 말이죠.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 한다? 법률효과,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 이런 말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효과,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됐나요 지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있죠 지금. 자, 그럼 지금부터 봐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그러면 일반적이란 말은 99% 이 말이죠. 99%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 갑하고 을이 있으면 돼. 갑이 몇 살이냐 안 물어봐. 여기서 묻지 않아. 대금하고 등기, 청약과 승낙 있으면 돼. 한번 볼까요? 아내가요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 살인을 요청해. 갑이요? 그래서 을한테요? 알았어, 내가 살해해줄게. 얼마 줄래? 5천만 원 주기로 했어. 한번 볼까요? 갑이 살해해달라. 을이 알았어. 목적이 뭐죠? 갑은 뭘 준다? 을한테 돈 5천 주기로 했죠. 한 사람 뭘 했어? 살해해달라고 뭘 했어? 청약. 한 사람 뭘 했어? 승낙. 그러면 청부 살인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청부 살인 계약이 성립한다니까요. 그리고요, 특별은요, 특별한 것은 뭐냐면 혼인. 혼인은 신고가 있어야 돼요. 법인은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뭐죠? 어음은요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돼요. 방식. 어음은 혼인은 신고, 법인은 등기, 어음은 방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유언 있죠. 유언은요 5가지 방식으로만 해야 돼. 다른 거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술 말로 할 수 있고요, 비밀 증서, 그 다음에 또 공정증서, 그 다음에요 우리가 손 있죠. 손으로 쓰는 것이 손으로 이렇게 필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녹음할 수 있고, 이 5가지 외에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걸 자필증서라고 그래요. 다른 원인으로 유언서를 쓰면 그 유언은 무효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봐봐. 자, 혼인신고 봐봐요. 혼인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그 다음에요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런 그냥 가서 말로 하면 전입신고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죠. 반드시 종이에다가 글씨를 다 써야 되죠. 이것을 뭐란다?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식행위다. 알겠죠? 뭐란다? 일정한 방식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일정한 방식을 요구해. 그걸 요식이라고 얘기해. 요식.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자,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춰야 성립이죠.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렇게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무효이다. OX. 불성립이다 그래야지. 이건 성립이니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불성립이라고 해야 돼. 알았죠? 유효, 무효, 취소는 여기에서.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일반적인 뭐냐면 당사자와 이것저것 설명하고 목적과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의사 표시요. 우리가 방금 뭐라 했죠? 청부 살인을 부탁했죠? 청부 살인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했는데 효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5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 돈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청부 살인업자가 살인을 했어. 그럼 나는 5천만 원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줘야 돼 안 줘야 돼? 왜? 계약했으니까 안 주면 나도 죽으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요. 그거를 뭐란다? 목적이죠. 목적이 뭐죠? 대금하고 등기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저기 봐봐. 법률효과가 뭐다? 목적이죠. 대금하고 등기죠. 이 목적은 어떻게 되냐? 확정할 수 있어요. 확정성. 5천만 원 확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은 가능해야 돼. 가능하죠. 5천만 원 주는 거. 알겠죠? 사람은 살인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이에요 적법하지 않아요? 적법하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을 무효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청부살인 계약은 성립했으나 효력이 없어서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립한 계약이 뭐가 있어야 돼? 효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효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우리나라 법에요,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안 된단 말이 법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법에 없어요?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안 된단 말이 없단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도박 자금은요, 갑이요 도박 없어 나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럼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있죠. 1억이죠. 청약을 하고 내가 승낙을 했죠. 이자는 30% 준대. 좋아 하고 줬단 말이죠. 그러면 도박 자금 대여 계약이 체결이 됐죠. 성립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빌려줬어? 효력이 있어야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도박 자금에 대해서는 목적이 자금 1억이죠. 1억으로 확정됐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니까 지급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도박 자금은 빌려주면 안 된다고 법에는 나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법이 없다니까. 알겠죠? 법이 없어. 그런데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볼까요? 자식이요 16살밖에 안 되는데요, 부모하고 미성년자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애가요 자기 부모하고 절대로 동거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그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요, 미성년자 자녀는 반드시 부모하고 동거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 없어? 없죠. 동거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부모하고 같이 안 살면 안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죠? 여러분 학원 수강료요. 학원 수강료는 학원법에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강료 확정이 됐고 지급할 능력이 있고 학원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원을 오픈해서 하는 것은 직업을요, 새로운 직업을 창출시키는 거니까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 무조건 따지면 순서대로 따져.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따져.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
확정은 됐는데 가능성이 없어. 뭐라냐? 너 내 물건 좀 찾아줘? 물건 좀 찾아줘? 알았어? 못 찾아줄까? 반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럼 너 돈 얼마 줄래? 1,000만 원 줄게. 오케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반지 어디가 있는데? 물어보죠. 그랬더니 한강물에 빠졌어? 한강물에.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죠. 확정이 되는데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나한테 뭐지 도자기 뭐 좀 있는데 뭐 좀 발굴 좀 해줘. 알았어. 얼마 줄래? 1,000만 원 줄게. 근데 그거 어디가 있는데? 저기 가면 여주에 가면은 세종대왕 능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어. 그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또 문화재 발굴죄로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럼 법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확정되고 가능하죠. 하지만 법에 위반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따져. 그러니까 꼭 암기해야 돼. 순서대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뭐라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여러분요, 자 여기 문제 한번 보면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지금 있네. 25번. 그럼 25번 봐봐요. 25번. 그럼 25번 보면 나왔죠.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 동그라미. 그러면 무효가 돼.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죠.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 법에는 위반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했어요. 그러면은 법에는 위반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타당성이 없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 유효하다, 틀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 목적의 확정은요 언제냐? 계약 성립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요. 이행기 이런 봐봐요. 이런 아파트 분양을 하죠. 오늘 계약을 했어. 오늘 분양을 받았어 아파트를. 그런데 지금 오늘 당장 건물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몇 년 뒤에? 3년 뒤에 건물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계약할 때 등기를 못 해줘도 괜찮아. 알겠죠? 3년 뒤에 건물이 완공돼서 등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나 대금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죠. 언제 주면 된다? 언제? 그 사람들이 약속한 날짜 있죠? 3년 뒤에 그것을 이행기라고 그래. 이행기. 돈 갚을 날짜,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날짜를 이행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건물이 완공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24번 한번 봐봐요. 24번.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 당시에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OX. 이런 봐봐. 성립을 할 때는 목적의 확정이라는 것은 성립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나온다? 효력에서 나와. 효력에서. 목적의 확정이라는 것은 성립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목적만 있으면 돼. 대금하고 등기가 있기만 하면 돼. 그것이 확정은 어디서 확정이 된다? 효력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알겠죠? 또 뭐가 틀렸냐? 법률 행위 당시가 또 틀렸어. 설령 확정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이렇게 이행기까지. 그래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알겠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행기까지 확정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이렇게. 자, 기억. 법률 행위의 목적은 언제 확정돼야 돼? 법률 행위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되면 돼? 이행기. 그래서 법률 행위 시 거기가 틀렸어. 아니 맞아. 이 행위 시까지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맞죠? 언제까지 확정되면 돼? 이행기까지. 이렇게. 니은 목적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도 되고 장차가 뭐죠? 이행기까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 지금 이렇게
똑같은 문제 유형이거든요.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약간씩 어떻게 됐어? 약간씩 바뀌어서 항상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A라는 시험에 나오고 또 B라는 시험에 또 똑같이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조금씩 바꿔.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내년 한 6월이나 7월쯤 보면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를 알아야 돼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다. 똑같은 말인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것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봐봐. 일반적 것처럼 봐요. 여러분요 학원이 갑, 여러분이 갑, 학원이 을.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강의를 듣고 한 사람은 돈을 받고 한 사람은 강의 듣고 싶다고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소강계약이 성립하죠.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 중에서 나하고 강의 듣기 위해서 혼인신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강의 들을 수 있어 없어? 99%가 그렇다 이 말이죠. 응? 여러분 편의점 가서요? 편의점 가서 뭐죠? 비터 500 하나 사는 거 해볼까요? 여러분과 편의점을 한 사람은 비터 500, 한 사람은 돈 1000원, 한 사람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비터 500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편의점 아줌마하고 혼인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신고해야 비터 500 마셔요? 아니잖아요. 이건 없어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봐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갑, 한 남자가 을. 목적이 뭐냐? 동거야 동거. 혼인할 때는 동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동거하지 않으면 이혼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각방 쓰는 사람들 있죠? 아무 말 없이 각방 쓰면 그건 이혼사회예요. 그 다음에요 아무 말 없이 자기 혼자요 남자가요 자기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주말 부부하자해서 갑자기 안 들어오고 토요일만 들어오죠? 그건 이혼사회예요. 그건 모두가 다 합의가 있어야 돼. 부부간에 합의가 있을 때 각방을 쓰고 합의가 있을 때 주말 부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사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내 아를 낳아도 청약을 하죠. 청혼이죠? 뭐라 한다? 걱정 마. 남는 게 힘밖에 없어. 알겠죠? 승낙이죠. 그러면 혼인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신고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를 사실혼이라고 사실혼. 사실혼 관계. 그래서 동거를 하죠? 하는데 혼신고가 안 되죠? 그걸 사실혼 부부라고 그래. 여기 뭘 해야지? 신고를 해야지 법률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혼인은 뭐냐? 혼인은 계약이에요. 왜요? 여자 1, 남자 2, 몇 명이야? 그래서 신분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은 계약이에요. 이혼은 뭐라고 그래? 이혼을 혼인의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신고가 있어야만이 혼인이야.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인의 경우에만 특별히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성립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 효력에서 와가지고 아까 우리 갑이 몇 살이냐 술이 취했냐 안 취했냐 묻지 않는다니까요. 어디 와서 물어요? 여기 와서 묻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물어. 여기 와서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느냐,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사망이라고 그래요. 권리 능력이 있다, 있어 뭐라 한다? 의사 능력이요.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그 다음에 여기요 행위 능력이요.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없으면 뭐라고 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있으면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세 가지가 나왔네. 지금 아까 내가 다 얘기했죠. 좀 그때 보면 전부가 다 뭐에 관한 거죠? 법률 행위에 관한 거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요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와이파이를 단디 켜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문제. 우리 아까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라고 하고 있네 지금.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다? 단독, 계약, 합동의. 다시 단독, 계약, 합동의. 뭐가 중요하다? 단독과 계약이 중요하다. 그런데 단독 계약은 또 몇 가지로 나온다? 두 가지. 어떻게 나온다?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오, 다 기억하네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또 법률행위는 효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 유효인 것, 무효인 것, 취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다시 뭐라고요? 유효인 것, 무효인 것,
취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다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어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 효력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어요? 유효, 무효, 취소. 여기서 문제. 아까 청부살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자분도 눈이 바짝거려요. 청부살인 하니까요. 알겠죠? 자, 청부살인 계약을 했죠? 그것은 법률 행위이다, 아니다. 청부살인은 법률 행위다, 아니다. 청부살인은 행위예요? 그거 왜 그럴까? 그거 참 응용력이 빠르네요. 우리가 물론 계약을 했죠. 계약이죠. 맞아요. 두 사람이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무슨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무효인 계약이죠. 무효인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유효만 법률행위가 아니고 무효인 것도 법률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요, 두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 관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법률 관계? 아까 법률 관계가 아닌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정답이? 법률 관계. 오케이. 맨 끝에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아닌 것은 인간관계를 차지해야 돼.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이걸 차지해야 돼. 왜냐? 법률 관계는 법률 행위가 있잖아요. 법률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 행위는 유효인 것이 있고 무효인 것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무효인 것도 법률 행위잖아요. 법률 행위는 법률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에는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법률 관계가 아닌 것은 뭐라고 찾으면 뭘 찾는다? 인간관계를 찾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참 재밌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킨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잖아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군지를 절대로 안 물어봐. 갑이 있냐, 을이 있냐만 물어봐.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갑이 있어, 을이 있어, 이것만 물어봐.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이 있느냐, 을이 있느냐, 이것만 물어봐.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갑은 권리 능력이 있냐, 의사 능력이 있냐, 행위 능력이 있냐, 여기 와서 묻는 거예요. 성립할 때는 묻지 않아. 여기 와서 권리 능력은 뭐냐?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전부 노출설이라고 해요. 전부 노출설, 이렇게. 사망을 한다? 맥박 종지설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언제부터 사람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건 생명체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자궁을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TV 같은 거 보면은 의사가요, 산부인과 의사가 애 거꾸로 매달아서 엉덩이 빵 때리잖아요. 애 울어 안 울어? 울죠. 기분 나쁘죠. 이제 태어나가지고 뭐 한번 배우려고 했더니 엉덩이부터 때리니까.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노출했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민법은 사람으로 봐. 형법에서는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냐? 형법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수반이 되죠? 진통이 먼저 수반되죠. 진통이 돼서 아기를 낳을 때쯤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사람으로 봐. 그때부터 이제 애가요, 조금 있으면 곧 자궁문을 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을 할 때부터 형법에서는 사람으로 봐. 그러니까요, 진통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면 낙태죄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낙태죄는 지금 처벌하지 않아요. 낙태죄가 헌법 소원이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낙태죄를 법원에다가요, 내년 언제까지 개정하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러이러한 것은 낙태가 허용되도록 해야 된다. 근친상간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 그다음에 강간을 당했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낙태가 가능해야지 그것도 낙태를 못하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것들, 이런 몇 가지 요건을 들면서, 그러니까 그 요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검찰청에서 뭐랬냐,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요, 지금은요 아마 큰 돈을 벌고 있겠죠. 모르긴 해도.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것을 이제 몰래 모르겠잖아요.
지금은 뭐 공개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낙태죄는 그러니까 벌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아이인데 뱃속에 진통을 하고 있을 때 애를 죽이는 경우 있죠. 그러면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서 보통 살인죄에 해당해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를 죽였는데 어떤 경우는 제거 안 되고 어떤 경우는 사형당할 수 있다니까요. 알죠? 그 시기가 어디다? 진통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언제부터를 사람으로 보느냐? 자궁을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그걸 전부 노출이라고 그래. 몸이 전부 밖으로 노출됐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언제를 사람으로 보느냐? 사람이 죽느냐? 사람은 먼저 뇌 기능이 먼저 없어져. 그걸 뇌사라고 그래. 뇌 기능이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심장이 멈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의사들이요 TV 보면은 청진기 끼고 12시 35분 37초에 운명하셨습니다. TV 봤어 안 봤어? 나오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막 울죠? 그때를 우리 심장이 멎었다 이 말이죠. 맥박이 멎었다 이 말이죠. 그걸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전부 노출해서 맥박이 멎을 때까지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혹시 제 강의 소리 들려요? 아 여러분이 아직은 맥박이 뛰고 있나 봐요. 알겠죠? 여러분은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무효예요. 술이 만취가 됐죠? 많지? 여러분 술이 만취가 되면은 여러분 똑같은 팔인데 몸에서 나온 팔인데요 오른손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요 왼손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알겠죠? 참 이것도요 우성과 열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몸에요. 아무튼요 이런 보면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그것은 권리 능력이 있지만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가 돼요. 그럼 의사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의사라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뜻을 알면서 하는 것을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을 보면 질문이나 뭐 이렇게 상담하러 왔는데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수십 번을 물어봐서 정리를 하죠.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은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정리가 안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냐면 독일 민법에는 만 7세 미만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만 7세는 우리나라로 보면 9살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로 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 의사 능력이 있고 그 이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의사 능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있는데요. 오늘 민법 강의가 어렵다고 해서 한번 들어봤더니 정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나만 못 알아듣나 해가지고 술 한 잔 마실 수 있죠?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붓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요 자기 얘기를 또 하죠. 나 절대로 술 취했다 안 취했다 안 취했다. 그런데 집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호평동으로 얘기했다 평도동으로 얘기했다가 저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했다가 자기 집이 어딘지 아나 모른다. 모르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뭐다? 술 마신 사람들 보면 내가 너한테만 얘기한다 해놓고 옆에 사람들 다 있는데 큰 소리로 얘기하죠. 너한테만 비밀 얘기를 온 동네 술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알게끔 얘기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비밀이라는 뜻을 이해를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죠. 그걸 의사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보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 보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저녁에요 이 밤이 다 가기 전에요 의사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말한다 술이 만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편의점 가서 보면요 술이 가득 채가지고 캔 맥주 사러 온 사람들 있죠. 캔 맥주 사러 와가지고요 맥주는 가져왔는데 카드를 줘야 되는데 운전면허증 주면서 빨리 긁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 뭐가 없어? 의사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원래는 한 8살 9살 정도면 의사 능력이 있는데 언제나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어르신들 보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백건우 씨 있죠. 그 사람이 윤정인가 하는 것이 자기 와이프인가 봐요. 김정인가 윤정인가 맞아요. 그런데 그 분이 그 윤정이라는 분이 배우였는데 10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안타까운 게 자기 딸한테 누구냐고 자꾸 그런대요. 그 다음에 아침에 밥 먹고 밥 달라고 자꾸 그런대요. 그럼 밥 식사했잖아요.
또 밥 달러 가는 것은 배고픈다는 뜻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죠. 그걸 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응?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다? 그럼 유효해요? 그럼 행위 능력이 있다는 게 뭐냐?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 것을 행위 능력이 있다고 그래. 그럼 행위 능력이 없는 걸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지 말고 행위 능력이 없는 걸 봐.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해요. 제한 능력자가 뭐냐면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자, 그럼 봐요. 피성년이라고 피한정이라는 건 뭐냐?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에요. 그럼 신격호 회장 있죠? 지금 97세인가 그렇죠? 그분이 지금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 받은 사람 앞에다 피라고 써.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래. 그래서 신격호 씨가 자식들 간에 두 사람 간에 재산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신격호 씨에 또 뭐가 있죠? 재산 지분이 있잖아요. 이런 지분 때문에 누구지? 신격호 큰딸인지 누군가가 아마 법정 대리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요, 자기네 아버지를 뭐를 했다? 저 큰아들이 자꾸 아버지를 데리고 감싸니까 작은 아들이 자기네 아버지를요, 피성년 후견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식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치맥 있고 그러면 그걸 좀 더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좀 더 숨기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또 그런 그룹 같은 대기업 같은 데서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판사판이죠. 내가요 경영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갖다가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한때는 재계를 호령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피성년 후견인지 아닌지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 사람 나와서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의상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전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전혀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니까 그분이 치매이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막 소리 지르고 어린아이들처럼 괴성을 지르고 막 그랬대요. 소리를 지르고 법원에서. 그게 여러분 자식이라니까요. 그것이요, 자기 부모의 인격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현재 아니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롯데그룹의 신곡 회장이 지금 피성년 후견인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영국이에요. 그분은 처음으로 블랙홀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처음에 제시했을 때는 블랙홀이 뭐냐 이렇게 말이 많았단 말이죠. 지금은 다 블랙홀이 어떤 모양이다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신체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근육 위축증인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몸이 위축되면서 이렇게요. 그런데 그분은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피성년 피한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성년과 피한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정신적 장애요. 알겠죠? 신체 아니에요.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사무, 일을 처리할 능력,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그것을 피한정, 조금 부족해. 그래서 가끔 보면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보면 어떨 때는 알아봤다가 좀 빠를 때는 알아봤다가 또 저녁 되면은요, 찬바람 사러 오면은요, 좀 몰랐다 이런 분들 있죠? 그걸 피한정으로 보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또 다 알아들어. 그러다가 저녁 때 오거나 찬바람 있고 그러면 조금 막 어떻게 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의 시어머니는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대요. 혼자 화장실도 가고 다 한대요. 그런데 밤만 되면은 그렇게 불을 다 끈대 불을 밤만 되면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되나 봐요. 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TV가 뭐고 불이 다 이거 방마다 다 문제라고 불만 켜져 있으면 꺼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실을 보냈다가 애들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데려오고,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대요. 식사도 잘 하시고 뭐 대화도 언용도 하면 다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어떻게 밤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밤만 되면 그렇게 불을 다 꺼버린대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참 경계선상이죠. 피한정이냐 피성년이냐 참 애매하는데 피성년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죠. 알죠? 피성년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돼 있어. 결여. 없어. 아예. 판단 능력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윤정희 씨 있죠? 윤정희 씨는 그 사람은 지금 알츠하이머인데 선고를 받지 않았죠? 법원에 선고를 받았으면 피성년이 될 거예요. 신격호처럼. 그런데 선고를 받지 않았죠? 안 한 상태에서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피성년이 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은 의사능력이 없는 거지 이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법정 대리인이 없어. 이걸 받아야 법정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그 주식을 이제 작은 아들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아들을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피성년과 피한정은 법정 대리인이 있어. 미성년자한테는 법정 대리인 누구죠? 부모죠, 부모. 이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암기해야 돼. 제한 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피성년이 뭐고 피한정이 뭐냐 따지지 마. 이게 시험이 안 나와. 주택거래사 시험이라든가 변리자 시험이라든가 행정사나 이런 데 있어서 나와. 우리는 그냥 제한 능력자는 3가지다. 미성년자는 몇 살 미만이다? 19살 미만이다. 19살. 알겠죠? 만 19세. 그 다음에 피성년, 피한정. 다시 뭐라고?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을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 이 사람들의 법령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이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를 행위 능력이 있다고 봐. 여러분들은 미성년자 손 들어봐. 미성년자. 학원에 미성년자 있으면 골치 아파. 미성년자가 있으면은 선생님들 다 뭐 성범죄 뭐 확인서 같은 거 또 있어야 돼. 한 가지 서류가 또 늘어나. 미성년자가 없으면은 그건 필요가 없어. 근데 미성년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시 또 그것도 다 또 해야 돼. 알죠? 그래서 작년에는 고등학생이 한 명 왔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 또 다 받았어. 걔 때문에 서류를 선생님한테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뭐죠? 성범죄 그 경력 확인서가 있어요. 경찰서 가서 확인을 다 받아야 돼. 걔 받으려고 했더니 걔가 또 더 이상 공부 못하겠다 그만뒀어. 그래서 또 안 했어. 알겠죠? 이렇게. 자, 그것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오면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런 점이 또 있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 뭐 검사하면 되는데. 자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자요.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표시는 뭐냐?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비진입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착오나 사기, 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통정표시와 비진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취소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취소 아니면 유효 아니면 무효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잖아요. 청약이나 승낙을 할 때 착오가 있었냐 없었냐. 청약이나 승낙할 때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청약을 해서 사기를 당해서 그러면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여기 와서. 그냥 내가 갑이 을을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했어. 계약은 성립을 해. 계약은. 그런데 효력에 와가지고 사기를 당했다고 뭐를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돼. 구조를 잘 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학원에 등록할 때 직접 등록해서 누구 부모가 대리인 와서 했어? 직접 했죠? 대리인 와서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갖고 온 사람이 있어. 대리인으로. 자기 와이프요 목덜미 잡고 온 사람이 있어. 나 내년에 회사 그만두는데 올해 너 좀 따놔라. 이렇게. 알죠? 그런 여자들은요 딱 와가지고 있잖아요. 와가지고 쥐구멍이 어디 있냐 도망갈 때만 눈치를 계속 봐. 알죠? 공부 어렵다면서요. 책이 많다면서요. 이렇게. 그런데요 학원에서 또 눈치 없이요 그분 앞에다가요 책을 갖다 또 다 같이 1차부터 2차까지 있잖아요. 책 6권을 다 갖다 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책 6권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겁하죠. 바로 그냥 잠깐만 화장실. 벌써요 엘리베이터도 탈 시간이 없어. 계단으로 얼마나 빠르게 도망갔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누가 있어야 돼요? 대리인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대리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직접 오셨죠? 직접. 그러니까 여기서 대리권은 대리인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학교 있죠. 학교가 학교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 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라고 하고,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되고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 토지죠. 토지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그냥 거래하면 돼요. 그냥 거래하면 돼. 그런데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잖아요. 왕숙지구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국가가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토지를 사고 팔고 할 때 그냥 사면 되죠. 매도인 매수 그냥 사면 되죠. 그런데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면 허가를 받고 나서 사야 돼요.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죠? 허가 받을 때까지 무효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하고, 아까 우리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죠? 미성년자의 법령으로 말 수 있어요? 취소예요. 취소. 그럼 취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 안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봐봐요. 대리권이나 허가나 조건이나 기한,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기한이 뭐죠? 기한이 여러분은요, 내년 몇 월까지 강의를 듣는다고 되어 있죠? 8월 31일까지. 그것을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뭐죠? 조건은 너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 차려줄게. 알겠죠? 지금 차려줘요? 합격해야 차려줘요? 합격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영어로 if죠? 그걸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만약 합격하면 차 사줄게. 너 만약 운전면허증 따면 차 사줄게. 그걸 말한다?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언제나 조건이 있는 거 아니죠? 밥 먹으러 갈 때 말하죠? 너 나한테 웃어주면 밥 먹으러 갈게.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조건이에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보통 이렇게 하지. 너 나한테 한번 웃어주면은, 뭐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만약 뭐만 한다면, 그런 것은 그런 조건을 달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효령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봐, 이제. 그럼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문제 나올 때, 다음 중에서 특별 효령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물어? 여기서 묻는다니까요. 시험이 났다니까요. 1, 2, 3, 4, 5 이렇게. 자, 다시요. 다음 중에서 효령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물어요? 일반적인 것을 묻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그냥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요, 문제를 한번 풀면서 봐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자, 여러분요, 강의 노트 13페이지 한번 봐봐. 여러분, 강의 노트 13페이지 봤어요? 자, 11번. 오른쪽에 맨 밑에 11번 한번 봐봐요. 11번에 보면 문제가 뭐라 나왔죠? 다음 중 뭐가 아닌 것은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럼 봐요. 뭐 봐? 봐봐.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계약이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이 아니고 뭘 묻는 거죠? 그렇죠. 법률 효과를 묻는 거죠. 아까 첫 시간에 해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결과가 뭐죠? 법률 효과죠. 뭐가 법률 효과죠? 등기청권, 대금청권이 법률 효과예요. 정답 몇 번이다? 그게 정답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1번 교환이죠? 거기다가 가로 여기 닫고 계약이에요. 교환은 계약이에요. 11번 보고 있죠? 5번이요. 5번 매매라고 돼 있어요. 매매?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 행위. 이런 봐봐.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하나는 뭐?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그리고 하나는 법률행위죠. 자, 그 다음에 2번 불법행위하고 4번 부당이 들어가고 2개. 그걸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이죠. 알겠죠?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봐봐. 10번 봐봐. 연결이 올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또 상대방 없는 3가지, 없는 4가지, 암기하려 했죠? 아까 뭐 있어?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또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 다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래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맞는 거잖아요. 2번 상대방 있는 거 증여죠. 증여는 계약이야. 아까 말했죠. 유증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이라니까요. 계약.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특별 성립 요건이죠.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고 한다고? 요식. 요식의 반대가 뭐죠? 불요식. 봐봐. 학생들한테 꼭 물어보면 우리가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다 써야 된다고 그래. 그러면은 편의점 가서 비토백 살 때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할머니하고 콩나물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매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우리나라는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계약서 안 써도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왜 계약서를 쓰죠? 집이나 자동차 같은 가격이 크잖아요. 그런데 서로 말만 했는데 서로가 신뢰를 지키면 계약서가 필요가 없죠. 혹시 상대방이요? 신뢰를 지키지 않을까 봐가지고 문서로 남겨놓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이제 또 우리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언제부터? 내년 2월부터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60일이죠? 지금 이제 30일로 바뀌어. 내년 2월 달부터는. 그럼 중개사법 바뀌었어. 토요일날 지금 아직 강의 안 했죠? 토요일날 이제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법이 바뀐단 말이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지 없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 봐봐. 집 매매 계약이잖아요. 콩나물 매매 계약이잖아요. 비터500 매매 계약이잖아요. 다 똑같은 계약인데 등기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불안해서 계약서 쓰는 거죠.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방식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요? 지금은 법인이죠. 법인 봐봐. 법인은 뭐 한다? 등기해야 되죠. 요식이란 말이죠. 불요식이 아니고.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되겠죠? 나머지는 나도 아직 안 배웠어. 4, 5번은 안 배웠어 아직.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봐봐. 8번. 7번 봐봐. 7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식이 아닌 것 뭐가 아니야? 요식 봐봐. 요식은 이거 찾아. 이거 찾아. 이거 아닌 거 보면 되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대리권 수여잖아요. 나중에요. 대리권 수여는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해. 대리권 수여는. 지금 말고. 이제 나중에 1월 달에 보면 대리권 수여는 3가지가 중요하다 얘기한단 말이죠. 아마 여기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리권 수여는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나중에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봐봐요. 그러면 7번의 정답은 4번이죠. 됐죠? 그러면 이제 8번 봐봐. 8번. 법률행위 요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어디야? 어디? 여기. 특별한 것이 아닌 것. 뭘 물어? 일반적인 것을 묻는 것이죠. 자, 봐봐. 다시. 당사자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다시. 당사자는 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까? 의사 능력이,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행위 능력이 없어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모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뭐가 있어? 미성년자, 피성년 우견인, 피한정 우견인. 이 3사람의 법령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가 된다? 취소.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의 법령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째. 목적은 어떻게 된다? 목적은 4가지 순서대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뭐라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런 나중에 고갑 선생님이 강의할 거예요. 고갑 선생님 강의할 때는 뭐라고 하더라? 확, 가, 적, 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비진이, 통정, 사기강박 이러면 이게 일반적이에요. 특별은 이거잖아요. 대리권, 허가, 조건, 기한, 동의. 5개 암기해야 되겠죠? 이건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고 오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암기하고 오라고 그랬죠? 이제 한번 봐봐. 거기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 8번에서 안 되는 거 1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동의 줄거, 2번의 맨 끝에 대리권 줄거, 3번의 맨 끝에 기한 줄거, 기한, 4번의 맨 끝에 허가 줄거. 여기 봐봐. 동의가 있고 대리권이 있고 허가가 있고 기한이 있죠. 다 특별이죠. 특별. 의상력 뭐다? 일반적이죠. 일반적.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다 국가고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 이러면 지금 다시 한번 봐봐. 시간은 좀 흘렀는데 이러면 뭘 보냐면 봐봐. 여기 우리가 이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부는 열심히 하면 절대로 안 돼. 어떤 사람들은 혼자 학원에 늦게까지 앉아서 혼자 열심히 해. 늦게까지 앉아있는 건 괜찮아. 공부는 똑바로 해야 돼. 열심히 하면 절대로 안 돼. 열심히.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그냥 들때 암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효능요건 암기하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정말 암기만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 암기만.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암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강의를 했잖아요. 했으니까 암기하면서 일반 특별한 것은 나중에 일반적인 것을 이렇게 묻겠네. 다음 주에서 혼자 문제를 물으면 안 들어보죠. 다음 주에서 특별한 것은 대리권, 허가, 조건, 기한, 사회적 당사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통정을 표시하고 비진이는 무효고 차고 사기 강박은 뭐한다? 취소고. 이걸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에서 성질이 동일한 것은 아닌 것은, 성질이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뭐라고 나온다? 1번 차고, 2번 사기, 3번 강박, 4번 미성년자, 5번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취소잖아. 취소. 이해됐어요 지금? 근데 이건 뭐예요? 무효잖아요.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간단해. 이거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똑바로 하는 것이고 그냥 암기만 하고 오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러면 암기해서 뭐 할 거예요? 암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공부는 언제나 어려워. 문제풀이하면 어려운데 문제풀이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지금 공부했던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의를 들었던 것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론하고 문제풀이는 같이 가야 돼. 앞바퀴와 뒷바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 이론만 강의를 해. 문제풀이만 강의를 해.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내가 하나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좀 힘들더라도 문제를 푸는 것은 이 문제의 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강의를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들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처음에는 공부를 해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1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 3월, 4월 똑같은 거 보여.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풀리면 실력이 확 올라가는데 이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점핑하려면 여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번씩 실수할 수는 있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문제를 보는 방법을 눈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여러분요,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 내 강의를 들어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내년 10월 27일 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푸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문제가 되는데 왜 저걸 설명하지? 저기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부터는 이것을, 다음 주는 당장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좀 더 한번 다듬어야 돼요. 제가 지금 기본서를 아직 다 못 써가지고 남들은 다 썼는데 제가 여기 좀 게을러가지고 저는요, 일이 닥쳐야지 무슨 일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직 기본서를 못 썼어요. 알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서 한 75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책을 적당히 쓰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책을 그냥 뼈대만 쓰든지 완벽하게 쓰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뼈대만 쓰면 뭐가 문제냐? 뼈대만 쓰면 빨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그런데 시험을 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 특강을 해서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완벽하게 책을 쓰면 뭐가 문제냐? 한 것만 보면 돼. 다른 걸 안 봐도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양이 많으니까 빨리 파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냥 완벽하게 쓰자는 주의예요. 왜? 이것저것 보지 말고 하나만 그냥 보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판례하고 모든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판례 강의하면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만 뽑아서 문제로 만들어. 다른 데 있는 걸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문제는 이론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아, 또 문제로 만드니까 또 이렇게 또 만드는구나.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 없는 것이 자꾸 기어 나와. 두더지도 아니고. 자꾸 기어 나오면 여러분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끝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 뭐를 하냐? 이 그림으로 빨리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보면은 다 읽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일단 오늘은요, 여기까지 강의를 일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